조선 왕 자전. 선조의 저울질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한 영창대군 이의. 영창대군 이의는 선조의 14왕자 중 13번째 왕자이자 인모광우의 소생으로 선조의 유일한 적자이며 정명공주의 동복 남동생인데 영창대군의 탄생이 본인과 광해군 둘 다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존재 자체로 이복형 광해군에게 폐모살죄를 저지르게 해서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는 가장 큰 명분을 제공했다는 데서 그 존재감은 적지 않습니다. 선조는 정비의 인왕후 박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 대신 후궁들에게서 14남 12녀라는 많은 서자녀를 두었는데 서장자인 임해군을 비롯해 장성한 아들들 중엔 인격에 문제가 심각한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너무 어렸던 와중에 가장 총명하다고 평가받는 서천함 광해군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임시로 세자로 삼았는데 초유의 국난 상황이라 미루던 세자 책봉을 해야만 했습니다. 종전 후 의인왕후 박씨가 승하하자 자신이 직접 말을 꺼내 연한 김씨 가문 김제남의 처녀를 계비로 간택했는데 그녀가 인모광후로 당시 선조는 51살, 인모광후는 19살, 김제남은 41살, 광해군은 28살이었습니다. 선조의 제호는 당시에도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당시 왕비가 사망하면 새 왕비를 간택하기보다 기존의 후궁들 중에서 한 명을 왕비로 승격시키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모광후 이전의 계비들인 현덕왕후, 안순왕후, 패비윤씨, 정현왕후, 장경왕후, 문정왕후 중에 문정왕후만 빼면 모두 후궁 출신에서 승격한 경우입니다. 후궁이 없었다면 왕비를 새로 간택해 뽑아야 했겠지만 당시 선조는 명문가 출신 간택 후궁으로 정빈, 홍씨, 정빈민씨 2명이 있었음에도 새로 간택을 한 선조의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인 것입니다. 당시 실록을 보면 사관도 후궁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을 왕비로 올리면 될 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라 사정도 안 좋은 마당에 굳이 새 왕비를 간택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선조를 비난했습니다. 무튼 그렇게 간택된 인모광후는 1603년 정명공주를 낳고 1606년 영창대군 이의를 낳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왕자 이의는 선조 생전에 대군으로 봉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극 등에서 선조시대에 영창대군 운운하는 대사가 나오는 것은 고증 오류로 적자였지만 원자는 결코 아니고 대군도 아니었는데 탁소북으로 인한 세자와 왕위계 승 가능성이 점쳐져 억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휘말린 소용돌이를 파악하려면 임진왜란 전후의 붕당 전국과 선조의 추락한 권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임진왜란 직후 집권당은 북인이었습니다. 전쟁 동안 강경책을 제시했고 정인홍, 곽재우 등 조식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활동해 손쉽게 집권당이 되었는데 남인은 류성룡, 김성일 등이 조정과 정규군으로 활동했지만 류성룡과 조목의 대립으로 실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인 역시 의병장은 다수 배출했지만 정철, 성훈, 윤두수 등 당파를 이끌 거물 정치인들이 차례로 병사하고 조헌, 고경명, 김천일 같은 서인계 의병장 대부분이 전사해버려 한동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 집권당이 된 북인은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홍여순의 대사원 임명권을 둘러싸고 정인홍과 류영경이 대립했고 결국 류영경을 중심으로 한 소북과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선조는 원칙주의자였던 대북의 정인홍보다 영합을 잘했던 소북의 류영경을 영의정으로 삼았고 류영경의 권세가 강해지자 소북에서 반발하는 인사가 나와 남이공 중심의 청소북과 류영경 중심의 탁소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류영경이 선조의 의중으로 영창대군 편에 서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에 오르는 바람에 결국에는 자결했음에도 기자헌, 유몽인, 이이첨의 대북은 박홍구, 박승종, 류희분의 소북에 대해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봉산옥사와 개축옥사가 터지면서 대북이 이를 주도했는데 영창대군과 인모광후의 온건한 처리를 주장한 서인과 남인계 대신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심의수가 조정에서 쫓겨났고 소북은 기세가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북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어잡게 되지만 이이첨이 패모론을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대북이 다시 이이첨 계통의 육북, 기자헌 계통의 골북, 소수의 중도파 중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편 선조는 임진왜란 이후 땅에 떨어진 권위로 고심하고 있었는데 파천도 문제였지만 전쟁 중 요동으로 망명을 추진하거나 이순신을 파직시켜서
수군을 괴멸시키는 등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하들이 선의를 요구하는 반역에 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평양을 나와 의주로 가던 중 선천에서 류성룡과 정철이 선조에게 직접적으로 양해해 줄 것을 요구하려 했다가 말을 못 꺼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1592년 명 만력 20년 정철 유성룡을 불러 중국 군대를 접대할 대책을 논의하다. 당초에 철과 성룡이 서로 의논하기를 지금 사세는 오직 요동으로 건너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세자가 종묘사직의 책임을 부여받았으면서 단지 감국하라는 명령만을 받았으니 만일 대가가 요동으로 건너간 뒤에 소식이 통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사세로 보아 대위를 일찍이 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양사와 더불어 있게 하자 하였으나 정작 청대한 뒤에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고 물러났으니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당연하다. 선조의 충신이었던 이항복과 이덕형조차 분조 후 즉위한 당숙종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놓고 선의를 주장했는데 선조가 요동까지 피난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세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기간 분조 활동을 통해 선조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권위가 강해져 있었는데 더구나 임진왜란 이후 집권당은 정인홍 같은 광해군 절대 충성파가 다수 포함된 북인이었습니다. 서인도 정철은 아예 광해군을 염두에 두고 건저의 문제를 일으켰고 이기 역시 광해군을 호종했으며 남인도 수장 류성룡이 개경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만든 사람이었으니 광해군 지지파에 가까웠습니다.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심의수, 이호민, 황신, 김상용, 이정고, 정경세, 오윤겸 등도 역시 광해군을 지지하거나 광해군을 호종했고 선조의 유교 출신 중에도 유연경을 뺀 나머지 사람이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을 보면 선조가 가장 총애하던 사남이자 인빈 김씨의 장남 신성군은 이미 전쟁 중에 병사했고 그나마 나이가 든 장자 임해군, 정원군, 순하군은 왕자가 아니었다면 진작 사약을 먹었을 강력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붕당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결국 자이든 타이든 광해군은 선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왕 노릇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광해군을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굴욕적일 정도로 명나라에 기대는 방법으로 권위를 끌어올리려는 무리수를 썼지만 당연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조는 50살이 넘어 계비 인모광후와의 사이에서 적자 이의를 낳자 유연경을 중심으로 한 극소수 탁소북이 왕자 이의를 지지했고 선조는 광해군 견제를 위해서 탁소북을 키우게 됩니다. 적장자 계승 원칙이 유교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사대부야 장손이 어려도 제사만 이어받으면 되나 왕실은 종묘 사직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위치라 어린애를 앉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학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로 특히 광해군은 영창대군이 태어나기 전에 의인왕후의 양자로 세자로 책봉되어 영창대군은 태어나는 즉시 신하로 신분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종은 정통성이 강력했던 왕이었음에도 어리고 지지 기반의 중심을 잡아줄 왕실어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찬탈이 벌어졌는데 더 취약한 이의의 후계로 삼으면 찬탈이 문제가 아니라 역성혁명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던 선조가 정말로 광해군을 패하고 왕자 이의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려 했을 가능성은 낮은데 뒤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냄새는 풍기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연경을 제외한 신하들이 전부 광해군을 지지해 적자인 이의의 지지 기반이 서자인 광해군보다 훨씬 취약해 전쟁 영웅과 공신을 비롯한 사대부 전체를 쓸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 책봉 이전부터 동서인이 모두 인정한 후계자 1순위였고 임진왜란 때 활약으로 민간의 지지도 높았으며 이후 10년간 세자 자리를 지키면서 능력과 지위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광해군은 대리청정도 아니고 분조를 이끌어 전쟁 중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광해군이 차남인 점은 장남 임해군이 워낙 개망난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위치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쟁자라기보다 권위가 떨어진 선조가 왕노릇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견제수단, 일종의 도구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광해군 스스로는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했는데 명나라에서조차 광해군을 서자라는 이유로 세자, 책봉을 승인하지 않아
이것이 광해군의 취약한 정통성을 의미한다는 류영경의 주장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소복 영의정 류영경은 부안해동하여 노골적으로 세자 교체에 열을 올렸고 인모광우는 궁중 법도를 어겨가며 아들 이를 세자처럼 입히고 다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선조는 이이의 외가이자 인모광우의 친정을 키워주기 시작하는데 김제남이 아들 김규를 선조와 인빈 김씨의 딸인 정신옹주의 장녀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정신옹주의 남편인 서경주는 훗날 왕이 될 광해군과 척을 지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사를 거부했지만 선조가 편지를 보내 김제남과 사돈을 맺을 것을 요청해 서경주는 어쩔 수 없이 딸과 김규를 결혼시킵니다. 원래 부마의 집안은 조선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들이지만 처가를 키워주려는 선조의 이런 행보가 광해군을 더욱 불안하게 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윽고 선조는 세자 승계를 교지로 내리고 눈을 감는데 어린 자식이 걱정되었던지 류영경 등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왕자 의를 잘 부탁한다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이 와중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류영경이 왕자 교지를 감춰버려 계승에 차질을 빚는 일이 벌어졌지만 대비가 된 인모광우가 이미 대세가 넘어간 것을 파악하고 광해군의 즉위를 선조의 흥일 다음 날로 서둘렀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그대로 왕위를 승계하며 어심을 읽은 줄 알고 줄을 잘못 선 류영경과 탁소북은 즉각 숙청되었는데 이로써 탁소북은 분당 전체가 속절없이 멸문당합니다. 이로써 영창대군은 이복형이 즉위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는 지지 세력까지 모조리 잃었는데 결국 선조의 견제와 류영경의 부안해동이 겨우 2살에서 3살짜리 왕자를 광해군 최대의 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후 6살이던 1611년에 영창대군으로 봉군되지만 불과 2년 뒤인 1613년 칠서의 옥을 통해 역도들이 옹립하려 했다는 혐의로 폐서인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영창대군이 유배를 갈 때 2명의 궁녀가 따라갔는데 한 번은 인모광우가 옷을 지어 보냈으나 새 옷에 얼룩이 있자 영창대군이 새 옷에 어찌 얼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궁녀들이 자전께서 눈물을 흘리신 흔적이라고 대답하자 영창대군이 오열했다고 하며 이에 광해군이 2 궁녀를 잡아들였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도 인모광우가 영창대군에게 옷을 지어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를 뜯어 조사해보니 인모광우가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피로 지은 헝겊이 발견되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 다음 해인 1614년 음력 2월 의문의 죽음을 맞았는데 죽은 당시 나이가 겨우만 8세로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은 고려 창왕도 마찬가지지만 영창대군은 그보다도 1살이 더 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인 김제남과 인모광우의 형제들인 외숙부들까지 전부 역도로 몰려 사사당하면서 외가마저 거의 멸문되었는데 강도 살해 사건으로 시작된 칠서의 옥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직 영의정 박순의 서자 박응서의 고변으로 영창대군의 연루는 결정지어졌는데 응서는 이후 실수라며 밀고를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걸린 고변을 놓치지 않은 당시 대북의 영수 기자원과 이익청, 유몽인 등의 주도로 각종 고문을 통해 영창대군과 연관된 반역 사건으로 몰고 갔습니다. 서인과 남인을 제거할 기회를 노린 대북은 즉시 영창대군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박홍고, 박승종, 유희분 등 소북도 불똥이 소북에게까지 튈 것을 두려워 영창대군이 죽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소북이 대군의 예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대북과 함께 반대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누구도 감히 영창대군의 예우를 청하거나 대군의 예로 장사를 지내자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인과 남인에서 영창대군에 대한 처우를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당연하게도 역적을 옹호했다며 조정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인에서 영창대군을 유배를 하고 차후에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예외는 죄는 크나 죽으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린 사람은 곽재우 정도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광해군은 대북과 소북을 비롯한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창대군이 병으로 죽은 것을 어린아이를 섬에 보낸 자신의 탓이라며 대군을 예로후하게 장사 지내도록 시킵니다.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광해군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광해군의 특기가 분위기를 조성해 밑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으로 영창대군을 죽이라는 상소 릴레이에도 따르지만 않고 방치했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자는 이정표의 권위를 이이가 진실로 죄인이지만 상이 우리들을 보낸 것은 지키라고 한 것이지 살해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부한 별장 홍유이가 교체됩니다. 강화부사 기업은
영창대군의 편의를 좀 보아주었는 모양인지 광해군 일기에 부사 기업이 자주 음식물을 보내주어 이이가 힘입어 조금 살아갈 수 있었다는 대목이 있는데 광해군 6년 1월에 체포되었습니다. 기업은 영창대군이 흰떡이 먹고 싶다고 울자 처음엔 들어주지 않았으나 허락을 받고 흰떡 2덩이를 주었다. 그 일을 빌미삼아 파직된 것으로 역적으로 문초를 받았으나 중죄는 받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 죽음에 대한 진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서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병으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영창대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영창대군은 병사가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다만 광해군 일기에 기록된 살해 과정은 설로만 언급되며 그 설은 아사, 증살, 독살 등 다양한데 증살은 말 그대로 방에 가두어둔 상태에서 불을 떼워 그대로 쪄서 죽인 것입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74권, 광해 6년 1월 13일, 병인 5번째 기사, 1614년명 만력 42년. 정왕을 강화 부사로 삼다. 정왕을 강화 부사로 삼았다. 정왕은 무인이다. 임해군이 귀양가자 이정표가 살해했고 영창대군이 귀양가자 정왕이 살해했다. 그러므로 총행이 비할 데 없었다. 그 뒤에 두 사람이 잇따라 죽자 사람들이 모두 하늘이 내린 앙어라고 하였다. 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세였다. 정왕이 강화 부사로 도임한 뒤에 대군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고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 주어서 목에 넘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의반에 한 작은 관리로서 영창대군의 위리를 수직한 자가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 몰래 밥을 품고 가서 먹였는데 정왕이 그것을 알고는 곤장을 쳐서 내쫓았다. 그러므로 대군이 이때부터 밥을 얻어먹지 못하여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왕은 그가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대군이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다하여 떨어지니 옆구리에 뼈가 다 탔다고 하였다. 지금도 강화도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75권, 광해 6년 2월 10일 임진 2번째 기사, 1614년명 만력 42년. 강화 부사 정왕이 영창대군 이이를 살해하다. 강화 부사 정왕이 영창대군 이이를 살해하였다. 정왕이 고을에 도착하여 위리 주변의 사람을 엄중히 금하고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았다. 침상에 불을 떼서 눕지 못하게 하였는데 의가 창살을 부여잡고 서서 밤낮으로 울부짖다가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의는 사람 됨이 영리하였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대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염려하여 괴로움을 말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죄인이라 하여 상복을 입지도 않았다. 그의 죽음을 듣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3월 19일 정묘 3번째 기사, 1625년명 천계 5년. 동양이 신익성에게 영창대군의 비문을 쓰도록 명하다. 광해가 이정표를 별장으로 삼아 지키게 하면서 몰래 빨리 죽이도록 하자 이정표가 광해의 뜻을 받들어 영창대군이 거처하는 대로 가서 방에 불을 넣지 않았다. 이에 영창대군이 늘 의롱 위에 앉았고 때때로 섬돌가에 나아가 하늘을 향하여 빌기를 한번 어머니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정표가 음식에다 잿물을 넣어 올리자 영창대군이 마시고서 3일 만에 죽었다. 강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일을 말하려면 슬픔으로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한다. 자전이 보기한 다음에 대군의 예로 다시 장사하고 또 비를 세워 그때의 사적을 기록했다. 묘는 광주에 있다. 현대는 증살이 워낙 임팩트가 있는 살해 방식이다 보니 영창대군이 쪄 죽은 것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지만 영창대군의 사인은 위에서 보듯 실록 자체에서도 모호합니다. 증살이 언급된 광해군 일기에서조차 정왕이 아사 또는 증살로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성으로 적고 있으며 영창대군의 비문과 인조실록에는 이정표가 잿물을 먹여 죽였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검 같은 명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고 나온 증언들이 대부분 강화도 사람들이 말하길 그렇다더라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 결국 영창대군 살해죄로 처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권한 서인 측에서도 그런 소문만 믿고 이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인조 역시 폐모살제, 즉 영창대군의 죽음은 인조반정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였음에도 재조사를 막았습니다. 여기에는 서인과 인조 측에서 자세한 살해 내막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사하고 끝냈다는 주장도 있는데 재조사를 했다 행여 영창대군이 단순 병사가 맞다고 밝혀지면 명분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록을 봤을 때 영창대군이 병사했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은데 영창대군이 사망하기 전날 정황이 급박하다는 서신을 보낸 이야기가 실록에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영창대군의 죽음을 문제 삼으며 정황을 왕의 친동기를 죽인 자로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나머지 대관들이 뒤집혀 정혼을 탄핵했고 광해군은 영의정 기자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국을 했습니다. 이후 정호는 여러 신하들이 힘써 그를 구원한 덕분에 죽음을 면하고 제주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후 인조대의 이조 참판에 이르렀는데 병자호란 때 김상헌과 함께 가장 강력한 척화파의 일원이 됩니다. 무튼 이렇게 살제로 불거진 광해군의 의심병은 폐모로 이어졌는데 살제는 그렇다 쳐도 폐모는 유교적 도덕 질서가 자리잡은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결국 대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지층을 잃은 광해군은 뒤늦게 다른 당파들을 포용해 나갔지만 정작 소복과 더불어서 가장 신뢰하기 시작한 서인들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몰락합니다. 1986년 MBC 드라마 조선 왕조 500년 회천문에서는 이종민이 1995년 KBS 드라마 서궁에서는 최강원이 2003년 SBS 드라마 왕의 여자에서는 강산이 연기를 했습니다. 2008년 KBS 드라마 쾌도 홍길동에서는 영창대군에서 모티브를 따온 창이라는 캐릭터를 장근석이 연기했고 2014년 KBS 드라마 왕의 얼굴에서는 서루영이 연기를 했습니다.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는 전진서가 2019년 KBS 드라마 조선 로코 녹두전에서는 서은율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선조의 저울질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한 영창대군 이였습니다.